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고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종의 불편한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떠넘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번 쌍특검 당시에도 그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서 부결하고 본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냥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냥 건너뛰고요. 이후가 좀 궁금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야 간 재협상 여지가 있습니까? 법안에 대해서? 근데 그 재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재협상은 해봐야겠죠. 하겠다면. 예. 근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쌍특검도 본회의에서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특별조사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야 간의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도는 그 중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었는데요. 여당이 중재안 중에서요. 예. 여당이 요구를 했었어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입장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된 건데 네.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한 거였죠. 그러면 여야 추천위원이 몇 대 몇 이거보다는 위원장 문제가 더 컸던 겁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얘기한 것은 원래 이제 지금 11명으로 올라갔는데, 네. 9명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예. 9명 중에 의장이 추천한 1인이 이제 여야 넷하고 의장이 추천한 1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의장이 추천한 1인을 상임위원 겸 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의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고, 여야와 협의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 외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당 측에서는 끝까지 고집한 것은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임명하자는 거였습니다. 의장 추천목도 여야 합의로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 경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여당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에 준하게 협의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결렬됐죠.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별 법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안 아니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족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렵게 통과 당시에 어렵게 애써준 민주당에게 고맙긴 하지만 박수 쳐주고 싶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입장에는 눈높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재협상보다는 재의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만 기존의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 시점은 2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때가 맞습니까, 대표님?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특별법안 이제 세 건이 지금 재의결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함께 표결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좀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 대책을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10여 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그 문제는 뭐 마치 그 자식을 죽은 자식을 목숨을 갖고 뭐 돈벌이 수단으로 했다 이런 아주 패륜적인 내용들이 그 일부 보도 기사화되기도 했고 그 인터넷상에서 막 또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대책에 주로 그 보상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미 유가족분들이 마치 그 사망한 그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모시설 건립이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 것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모 공간은 없지만 추모 공간은 지금 그 시민 공간으로 광화문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무슨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고요.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그 지원책의 가장 문제가 배상이나 보상은 진상규명에 따른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보상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점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재의결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폐기가 되면 재의결 결과 총선 후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어제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였고 굉장히 그 일부분들은 매우 심각한 그 상황까지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끝까지 희망과 그거를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그 유가족분들께서도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뭐 제가 드린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그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 같은 게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뭐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그럼 뭐 6개월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무슨 고무줄 늘리듯이 유예 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그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현장에 그 산재 사망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자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처법이 시행되면 뭐 동네 빵집, 식당, 카페 등 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2022년 통계 기준으로요. 이번 50인 이상은 이미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50인 미만 5인 이상인데요. 적용 대상 기업 중에 86%가 5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에 다 적용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그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으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그 사전에 충분히 가동을 하고 확인 절차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현장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법 시행인데 처벌된 건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 여기서 5인, 50인 이야기하는 이게 상시 근로자죠. 그렇습니다. 그 상시 근로자 범주에 알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알바하느냐에 따라서. 예. 아무튼 그 국민의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해당 국토위에서 실거주 의무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예. 실거주 의무를 저희는 이제 이게 그 분양가 상한제 제약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같이 그 의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고 네. 다만 조금 더 적용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은 게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은 청약 점수가 아주 높은 분입니다. 무주택자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거주 의무를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무슨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좀 줄여준다 이런 쪽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줄여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최초 입주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입주 시점에 최근 들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못 빼가지고. 전세금을 받고 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역전세난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지고 하니까 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그 판단이기 때문에 네. 마치 이게 무슨 투기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투기 세력이 문 열어준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 문제인데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이게 이제 어떤 다른 그 지인을 통해서 이현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현주 의원 측에서 먼저 사인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자기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이현주 의원에게. 그냥 복당하겠다면 복당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사실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최고위원들 거의 전원이 약간은 좀 술렁했어요. 그 이현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께서 그냥 복당하고 나는 그 공천이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당을 하겠다면 복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도 복당 자체를까지 막을 필요는 있겠느냐. 그러나 좀 더 선당우사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죠. 지금 대표님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약간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술하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허술하게 처리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적장도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문을 열어놓고 복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분이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는. 네.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당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는지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거듭해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현주 의원 측에서 이제 사인이 먼저 와서 전화를 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디 통화하고 싶다 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다 전화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분이 아무나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현직 의원 중에 예. 이현주 의원하고 저는 친분이 아주 가까우신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복당을 하고 싶어 한다. 음.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대표께서. 그 대표님께서 불출마 조건을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조건은 아니고요. 그에 준하는 뭔가 그 선당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에 대한 이현주 전 의원 측 혹시 반응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선거제 문제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언제 결론 내리실 거예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 예. 최소한 당의 입장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 안에? 네네. 가장 유력한 안이 뭡니까 대표님?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네. 그 같이 협의해가면서 지금 뭔가 그 여러 가지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에게 입장을 전할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을 할 겁니다. 그 뭐 당원 투표 관련돼서 마치 뭐 일부에서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정청래 의원은 잘 협의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저하고는. 왜냐하면 그래요. 전당원 투표도 필요하면 하는데 네. 전당원 투표를 할 때 복수안을 갖고 이란 이안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그 의견을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선거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어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주의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그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개영을 해서 경선에 임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공천 과정에 들어가니까 통상 아마 당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경선하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당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은 그 한 명의 그 추천 그 예비 후보자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는 공관위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경쟁자가 없으면은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경쟁자가 있을 경우 심사를 그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항을 해 나가는 건 확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현재로서는 대표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다른 뭐 함부로 논의할 수는 없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는 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